여기 배당주 분석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25년 연속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입니다. 물류 업종에 있고 저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저 PER에 저 PBR 주식이지요.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투자의 시작이 되는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5년 동안 1.8배 상승했습니다. 5년 연속 영업이익도 좋은데 매년 4%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합니다. 5년 연속 당기순이익도 훌륭하고 2023년 대비 2024년의 당기순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분기 대비 매출은 상승한 상태이지요. 전년 동기 대비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승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낮아서 ROE가 많이 낮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4년 동안의 ROE를 보면 거의 10% 수준입니다. 2020년은 전염병 시기라서 낮은 것을 감안하고 보면 나쁜 주식은 또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도 이 주식은 미래 성장성이 낮습니다. 평소에는 부채 비율 100% 이하 주식을 분석하는데 이 주식은 부채 비율이 3년 평균 140% 수준입니다. 2024년 부채 비율은 149%를 기록하고 있지요. 보통 재무 안정성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CTC입니다. 최근 52조 최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운송과 물류 업종에 속해 있지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주식이며 시가총액 1000억대의 소형 주식입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데 매출이 8천억이 넘는 주식이죠.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지만 아쉬운 재무 안정성과 조금 아쉬운 ROE를 기록하는 KCTC입니다. 회사 이름이 입에 잘 안 붙는 영어 이름입니다. 고점 대비 69% 하락했습니다. 2023년보다 좋아진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하고는 있는데요. 당기순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그렇다고 주가가 52주 최저가를 기록할 이유는 크게 없어 보이지만 하락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물류 업종에 있으니 트럼프 관세 이슈가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기업 기호를 보겠습니다. 1973년부터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KCTC입니다. 오랫동안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생존 노하우가 있다는 뜻이죠. 물류센터 추가 준공을 위한 인프라 확보와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설립을 하는 모습은 좋습니다. 물류 업종은 미래 성장성이 조금 낮은데요. 그리고 주요 주주가 58% 보유 중이라서 경영권 방어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겨우 2% 투자 중인 것으로 보아서 KCTC 주식이 미래 성장성이 높거나 배당을 많이 주는 주식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KCTC의 주력 매출은 상승 추세입니다. 물류 사업이기 때문에 운송과 소화물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지요. 미래 성장성이 높은 산업에 있지는 않습니다. 뉴스를 보려고 검색하면 육군 과학화학 전투훈련단이 나옵니다. KCTC 훈련이 나오지요. 황금거북이처럼 비인기 주식들의 특징입니다. 황금거북이를 검색하면 진짜 금으로 만든 황금거북이가 나오죠. 차라리 주식 분석을 하지 말고 황금거북 100g에 투자했다면 1년에 40%를 버는 금값이 상승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KCTC의 뉴스를 보면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기회를 모색한다는 것은 시작 단계라서 지금 당장 큰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또 KCTC는 쿠팡 테마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예전에도 이마트를 매도하고 쿠팡에 투자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KCTC는 직접적인 쿠팡 테마 주식이라고는 보기가 살짝 어렵죠.
KCTC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류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전에 주주총회에도 참석하고 영상도 업로드한 KLNet이 생각납니다. KLNet은 물류 분야의 EDI 전자문서중개 서비스로 사업을 하는 회사입니다. 물류 업종이라고도 할 수 있고 IT 서비스 업종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인기가 없는 KLNet 주식도 KCTC 주식을 공부하면서 함께 보면 좋습니다. 참고로 KLNet은 재무제표가 좋은 주식입니다. 부채 비율이 매우 낮아서 망할 가능성도 낮은 주식 중 하나이지요. 배당률은 4%로 높은 편입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으로 KCTC 주식을 보겠습니다. 물류업종 PER은 8배인데 2024년 KCTC의 PER은 4배입니다. 업종 평균보다 낮고 5년 기준으로 보아도 제일 낮은 PER입니다. 그럼 PBR은 어떨까요? 2024년 PBR은 0.4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년 기준으로 보더라도 제일 낮은 수준입니다. 저 PER에 저 PBR 주식이네요. 황금 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보겠습니다. KCTC의 배당 성향은 낮습니다. 매출은 상승하고 있고 이익은 감소하고 있어도 지난 5년 동안 배당 성향이 겨우 10% 이하입니다. 돈은 벌지만 주주에게 환원은 많이 하지 않는 주식이지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도 낮습니다. KLNet보다 KCTC의 배당률이 낮은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배당금은 상승하고 있기는 한데 큰 금액으로 상승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KCTC는 배당 연속성이 있습니다. 배당을 25년 연속으로 지급하고 있는 중이죠. KCTC 주가가 하락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2023년보다 매출이 상승해도 2022년보다는 감소한 매출입니다. 아쉬운 재무 안정성과 거래량도 낮습니다. 그만큼 인기도 많이 없습니다.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으며 미래 성장성도 낮은 산업입니다. KCTC 주가가 상승할 요인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재무제표와 좋은 ROE를 기록 중입니다. 저 PER에 저 PBR 주식이죠. 그리고 25년 연속으로 배당도 지급하는 중입니다. 황금 거북이는 KCTC 주가가 저점 구간이기는 하지만 완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황금 거북이가 생각하는 저평가 구간은 2,500원부터 3,500원 사이입니다. 대한민국은 수출 국가입니다. 물류 사업은 인프라 산업 중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다만 KCTC는 규모의 경쟁에서 밀리고 업계 대장 주식도 아닙니다. 또한 부채 비율이 조금만 더 낮았다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매물대는 6,000원에 있습니다. 황금 거북이의 KCTC 주식 요약 노트입니다. 재무제표상 매출은 상승 추세이지만 순이익은 소폭 감소했습니다. 재무 안정성은 보통 수준이고 주가가 저평가 구간의 시작 단계입니다. 배당 연속성은 있으나 배당 수익률 자체는 낮습니다. 전통적인 투자 기준에 저 PER, 저 PBR 주식입니다. 미래 성장성으로 보면 내수 주식이라서 아쉽습니다. 그래도 ROE는 최근 4년 평균 10%에 가깝죠. KCTC 주식은 큰 금액을 투자하기는 어려운 종목입니다. 호가창을 보더라도 비어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황금거북이는 KCTC 주식에 대해 별점 7점을 제시합니다. 투자 의견은 소액 관심 의견입니다. 참고로 황금거북이는 KLNet 주식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2024년 3월에 주주총회에 참석하고 2024년 4월에 분석 자료를 올렸는데요. IT 서비스 업종에서 부채 비율 10%대의 KLNet 주주총회의 모습입니다. 당시 KLNet의 주가는 2,700원대였고 경영진 대표이사가 생각하는 적정 주식 가치는 4,000원 정도라고 했습니다. 물론 황금거북이는 경영진의 이상적인 가치보다는 보수적인 가치로 보고 2,000원부터 2,500원 사이로 생각했는데요. 실제로 1년 동안 주가 흐름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주가가 2,500원 이하를 기록하고 있어서 저평가 구간의 시작 단계입니다. KCTC보다 점수가 높은데 아무래도 배당률이 4%대로 높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KCTC는 인기가 없지만 그래도 물류 사업을 합니다. KLS는 재무제표와 재무 안정성이 좋아서 망하지는 않겠지만 인기가 없는 주식이죠. 이런 주식들만 분석하니까 여전히 인기가 없는 황금거북입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후원은 황금거북이가 더 좋은 배당 주식 정보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배당 주식을 좋아하고 투자하고 공부하는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